뭐 잘했다 못했다 뭐 후회된다 이런 걸 떠나서 취미를 일로 삼았을 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일로 삼았을 때 이거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던가 아니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? 많이 달라졌죠, 사실. 뭐 사진이 제가 사실 뭐 엄청 좋아하는 일은 아니긴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고 사진을 좋아한다기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공연이라는 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상황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사진계에 있지 않고 공연계에 있는 직업인이라고 더 많이 느껴요, 사실.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일이 된 게 맞죠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단순히 감상자에서 뭐랄까 좀 책임감이 좀 심해진 감상자로 변한 것 같아요. 여전히 감상자이긴 한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감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. 일을 하면서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연 사진은 감상을 하면 안 되거든요, 사실. 왜냐하면 뭐 결혼이나 이런 거랑 비슷해서 결혼식 같은 거랑 비슷해서 하면 그냥 끝나요. 이제 지나가 있어요. 다신 돌아오지 않아요. 특히 연극, 무용 이런 것들은 정말 돌아오지 않고 그 연출가의 의도를 놓치는 순간 나는 이 업계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, 진짜로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찍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나를 고용한 사람들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사진도 내가 찍어야 되고 또 연출가가 분명히 연출한 거 그리고 어떤 배우나 무용수가 이건 꼭 내가 잘 보여야겠다고 노력한 거 이런 걸 빠짐없이 최대한 찍어놔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초반에는 그럴 정신이 없어서 그냥 감상은 못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감상하죠, 사진으로.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혹은 아 이걸 왜 못 찍었지 이런 거. 그러고 나서 지금은 뭔가를 촬영할 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요. 뭐 대본을 미리 본다던가 리허설 영상을 받아서 그걸 한 번이라도 더 본다던가 어떤 음악을 한 번 더 듣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가서 좀 이제 감상을 그나마 할 수 있는 편인데 근데 책임감이 좀 많아지죠. 아무래도 업이 되면은 내가 그냥 마냥 즐거워할 순 없고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장면에 요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 자리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리허설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.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번 등에 땀이 나게 되는 순간들이죠. 이게. 아니 근데 그 이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을 때는 네. 즐거울 것 같거든요. 마냥. 네. 그러니까 이제- 아직까지 감상자로 좀 아니 근데 남아있지 이제 않을까요? 이런 책임감 같은 게 생기고 잘하고 싶은 욕망이라던가 이런 게 생기면 즐기지 못하는 건가?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약간 물어보고 싶네요. 그러니까 즐거움은 항상 있어요. 근데 즐거움의 크기만큼 다른 게 막 생겨요. 예를 들면 돈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뭐 아무튼 그 일이 안 들어오면 일단 그냥 불안하거든요. 그리고 일이 안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야 너 그냥 뭐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이번에 한 번만 좀 해주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시즌들이 있어요. 지금도 그래요. 근데 그러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져요. 이게. 그러니까 네.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엮이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. 네. 그리고 일이라는 게 단순히 그 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뭔가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도 있고 해결해야 될 어떤 행정 업무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까지 왜 해야 되지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견뎌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의 정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되는 걸 수도 있죠.
근데 그거는 회사 다니는 저희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사실 네. 저희의 원 뿌리는 같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공연을 좋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의 종류 중에 뭐 저희는 선택한 게 이쪽이고 여기는 사진이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진 않죠. 저도 되게 이쪽 일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사실 막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뭐 약간 이 정도였거든요. 네. 그렇죠. 이쪽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막 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저도 이 일을 한 지가 한 10년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아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.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.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거는 와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일을 배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마음이 드는 게. 들었어요. 네, 약간 근데 내가 이렇게 배신해도 되나?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퇴사할 때 그 고민도 좀 컸어요. 그러니까 네. 소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좋아하는 일은 그냥 그걸로 남겨둬야 된다. 업으로 삼으면 네. 싫어진다.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약간 저희는 모를 것 같아.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그저 그냥 경제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의 마음은 우리는 이해 못할 걸. 우리가 만약에 그걸 살 수 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안 살았어요. 그렇죠. 어떻게 그치. 보면은 여긴 지금- 경영학과 나왔다고. 그렇지. 난 선생님 했을 것 같은데. 그렇지. 난 공무원하고.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그런 마음들 좋아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그게 업이 되면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혹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은 사실 뭐 회사에 속해 있든 뭐 프리랜서로 하든 뭐 다르진 않은 것 같네요. 프리랜서의 장점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하다가 질리잖아요. 그럼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안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, 진짜. 큰 장점. 그리고 아까 그 네. 얘기했잖아. 뭐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을 때 안 들어도 되는. 그렇죠. 아 근데 그게 저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어서 자영업 한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말 진짜 잘 듣고 있어요. 그렇네.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. 뭐 사진 언제 주실 거예요? 뭐 더 볼 수 빨리 있나요? 하고. 뭐 보정 이거 더 해주실 수 있나요? 계속 물어볼 그렇죠. 건데. 예. 말할 건데. 그리고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그 상사가 정해져 있잖아요. 전 상사가 되게 다양해요. 그러니까 상사가 너무 많고 그 상사의 장단도 다 다르니까 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만난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빠르게 파악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. 사실. 하긴 진짜 너무 다양하겠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. 네. 그 새로운 클라이언트인 거예요.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뭐 누구누구 작가님이시죠?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일이 나랑 맞는 일인지도 일단 모르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일단 일의 내용부터 막 전달받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. 갑자기 새로운 팀장님이 나타나서 이거 해. 그렇네. 그런 거를 이제 매번 겪는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요거는 꽤 힘듭니다. 이걸 사람을 웬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견디기가 진짜 힘들어요. 근데 약간 그거야말로 그냥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다 이제 일이니까 그냥 전화해서 저 이런 일 맡기고 싶은데요. 약간 그렇죠, 그렇죠. 관계를 더 중시하게 생각해서 그런가? 맞아요.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이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다짜고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싫은가 보다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한 번 하고 땡 해도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안 되나 봐요.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꾸 모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조금 힘들어요. 아 그러면은 혹시 일회성인 이런 그 작업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작업을 더 선호한다 이런 그렇죠. 건가요? 네. 그러니까 일회성이어도 되는데 아무리 일회성이어도 내가 관계가 잘 맺어졌으면 이 사람이 어딜 가서도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김밥집에 오는 손님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상관없잖아요. 지금 맛있게 내가 이걸 해주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과외생이 생기는 거예요.
내가 과외를 해야 되는데 누가 내 학생이 될지 몰라. 근데 갑자기 내 학생으로 배정받았는데 얘가 나랑 진짜 안 맞아. 그럼 같이 하기 힘들잖아요. 이게 괴롭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 맞아요. 저희는 저랑 도토리님은 사실 이제 일을 주는 입장이잖아요.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외주로 여러 가지 일을 주는 입장인데 제가 그 반대의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 된 건 아니야. 근데 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 내가 디자이너한테 저런 식으로 말을 했겠구나. 그렇죠. 이게 추상적으로 거울 효과. 겨울 효과. 그럼 저분들도 받는 입장에서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? 막 이렇게 하겠구나. 왜냐면 우리는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보고 그냥 이거 의견이라고 주지만 그게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막 이런 느낌 맞아, 이거 약간 맞아.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러면서 이게 좀 회사원들의 이거랑 이제 직접 뭐 사진을 찍거나 약간 그거는 조금은 기술과 예술의 어떤 분야는 좀 다르겠구나 완전 싶었어요. 인정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자신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. 그 뒤로는 조금 나아요. 그러니까 이 말하면 다들 막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진 작가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사진 기능사라고 스스로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이랑 잘 호흡을 맞춰서 정확하게 이 일을 기능을 해내면 굉장히 잘한 거다. 그리고 거기서 저는 뿌듯함을 느끼고 마침 그게 그런 공연이나 예술계여서 뭔가 해놓고도 기분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이용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예술의 표현에 같이 포함되는 느낌이어서 그게 이제 괜찮은 거고.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내가 하는 게 예술이다라고 이제 과몰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나빠지죠. 그치. 네, 일을 할 때. 막 자꾸 막 수정해달라고 하고 뭐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하고 하면. 하지만 수정을 할 수 없지. 음. 이건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. 네. 맞아. 근데 예전부터 처음 시작부터가 저는 그냥 빨리 많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적절한 사진이 지금 필요한데 정확한 시기에 적절한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좀 곤란한 거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진을 다양하게 많이 주면 같이 참여한 뭐 아티스트들도 추억할 것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아직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뭐 스텝들을 조금이라도 더 찍어보려고 하고 이러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잘 기능했으면 좋겠어요. 이 사진이라는 게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나눠져서 네. 근데 말씀은 뭐 기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그런 단계도 이렇게 지나온 것 같고 요즘엔 저는 보면서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작가님만의 뭔가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요. 맞아요. 본인의 어쨌든 스타일이 생겼잖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스타일이 네. 생긴다는 건 저는 어떤 예술의 단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것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사진을 찍는다 이런 뭐 협업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진을 찍는다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홍보 사진 촬영 찍을 때 누구랑 찍냐고도 물어보고 그럼 이제 김경솔님이랑 찍는다 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 어떤 이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미지가 생긴 거죠. 예상되는 어떤. 그래서 아마 클래식 쪽에서도 계속 찾고 계신 거 아닌가요? 이게 다 사람이 우리는 만나서 하는 게 많아서 사실 뭐 사진이건 인터뷰건 뭐건 그냥 그 사람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. 근데 제가 말한 거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태도 그것도 중요하고 얘기했던 어떤 기능도 있지만 그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이 네. 생긴 것 같다는 얘기 있어요. 그 사진으로서. 네, 그러니까 기능에서 이제 끝나는 그 앞에서 두 가지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왔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어떤 걸 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걸 기대하고 바뀌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나 색감
혹은 뭐 어떻게 찍어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. 그래서 이거는 김경솔님이 잘 찍어줄 거야라고 그쵸. 생각되고 네.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.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많이 헷갈리는 게 저는 뭐 따라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꽂힌 어떤 느낌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해보고 따라해보고 이러면서 사실 제 사진을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제 사진을 꼭 다 처음 시작했을 때 거부터 다 보는데 정말 계속 달라지고 그리고 누구랑 일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명확한 스타일이 있다라고는 조금 정의하기가 곤란해요.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1년에 뭐 어떤 기관이랑 일을 할 때 이 기관에서 이런 느낌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기관을 위한 프리셋을 정해놔요 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사람들이 저랑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뭐 스타일도 스타일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장쌤은 제가 빨리 끝내줘서 너무 좋대요. 그것도 중요하죠. 네. 빨리 끝내줘서 너무 좋대.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가 되게 잘 돼서 좋대요.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어떤 관계자분은 일하는 과정이 깔끔해서 좋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은 뭐 사진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만났을 때의 어떤 작용 그거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. 뭐 클래식 연주도 마찬가지니까 그 무대 위에서 자기 리허설하고 있는데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면 또 그것도 그렇거든요. 근데 저는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허설 예를 들면 어떤 클래식 연주자가 리허설을 하는데 내가 촬영을 그 무대 위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저는 무용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음악이 있고 나 여기에 적절하게 움직여야 된다. 그러니까 사진 찍는 이 셔터나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공연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타이밍이나 움직이는 타이밍도 음악에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진이 어떻다는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. 저는. 근데 이게 정말 그 진짜 찐 프로페셔널은 이런 마이너한 세심함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스텝은 그 구두를 신고 오는 거야. 근데 사실 구두를 신고 걸으면은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촬영 스텝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구두를 신고 온다든지 아니면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옷 같은 거 있죠. 그런 걸 입고 오면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스태프들한테 얘기할 순 없잖아요. 근데 그건 이제 어떤 이런 디테일한 세심함인 거지.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럼요. 저는 소리 안 나는 신발 차에 두고 다녀요. 그러니까. 뭐 없으면 신발을 벗던지 그리고 일부러 소리 낼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는 게 위험할 때 소리를 내는 걸 입어요. 그냥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누가 알려주지 않은 거고 그렇죠. 본인이 그냥 그걸 해내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배려가 가능한 것 같아요. 맞아. 그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런 배려를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촬영을 해야 즐거운 일이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내가 뭔가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실연자든 아니면 뭐 관계자든이랑 소음이 난다 그러면 그건 진짜 괴로운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제 퇴근에 대해서 그러니까요. 맞아.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퇴근하고 싶을 때 언제 있어요? 뭐 사실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거의 계속 출근 상태라고 보면 돼요.
그러니까 언제 피드백이 올지 모르고 언제 무슨 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퇴근이라는 건 그냥 없고 그냥 항상 언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놓는데 그래서 뭐 이 프로젝트가 뭐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땐 있죠. 그 마음이 퇴근하고 싶다의 마음. 그런 거랑 거의 그러네. 비슷해요. 예를 들면 리터칭 할 게 40장이 있어 지금. 그러면 이걸 노력을 해. 어떻게 하면 이 40장을 지루하지 않게 내가 리터칭을 할 수 있을까? 그래서 뭐 5장씩 나눠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노래를 듣는 노래를 플레이리스트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노력은 있긴 해요. 근데 가장 효율이 높을 때는 내가 그냥 참고 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긴 하고. 그치 어쨌든 해야 되니까. 네, 어쨌든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 퇴근하고 싶다의 그 마인드는 촬영에서는 별로 안 오고 그 리터칭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. 그게 소위 약간 노가다 테이블 거죠? 작업을 할 때 가장 퇴근하고 싶다가 많이 오고 뭐 이런 건 있어요. 무슨 페스티벌을 찍는데 야외 촬영이에요. 근데 하루 종일 비가 와. 그럼 비 맞고 막 촬영하는 거잖아요. 그럼 막 신발에 막 물 다 차고 막 카메라에 물 다 들어가고 근데 찍긴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진짜 집에 가고 싶죠. 아니 근데 확실히 촬영할 때는 집에 안 가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. 네.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뭐 행사를 하거나 뭔가 워크숍 같은 거 이제 촬영 부탁하면은 저는 되게 약간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한 조금 찍고 그림 나왔을 것 같으면 막 가라고 그러거든요. 이제 가도 될 것 같다고? 근데 안 가요. 저도 그래요. 이 내용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재밌고 너무 좋다면서 그래서 퇴근을 되게 안 하고 싶어하는 우리 맨날 막 그러니까 빨리 퇴근하라고 가라고 하는데 1분이라도 빨리 보내드리려고. 그게 나는 되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가라고.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그렇게 하는 이유가. 세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그게 정말 재밌어서 1번 이유. 그리고 그거는 거의 모든 거에 해당돼요. 1번 이유는 재밌어서고 2번 이유는 그 가끔 일찍 갔는데 그 뒤에 너무 중요한 장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사소한 거라도. 네. 근데 한 번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너무 그 중요한 장면을 누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, 이게. 뭔가 내가 무의미한 일을 했구나. 어쨌든 그게 뭐 어떻게든 사용이 됐겠지만 정말 정작 중요하게 사용돼야 될 때 내가 놓친 게 있구나라는 마인드가 2번이에요. 그런 적이 있구나. 있어요. 꽤 있어요. 그게 내가 이쯤 되면 됐겠지 하고 했을 때 가고 나면은 그 뒤에 뭔가가 항상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그런 애로사항이. 방지하기 물론 그냥 가도 되죠. 예, 일이 그쵸. 끝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. 사실 그래도 그 담당자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고 크게 아마 어쩔 수 네. 없다라고 생각했을 했을 것 거예요. 같아요. 네.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끝까지 하는 게 뭔가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파이팅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것도 책임감인가요?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. 누가 있다가 누가 먼저 이렇게 휙 가잖아요. 힘 빠져요 이게. 그리고 원팀 느낌으로. 네, 예를 들면은 그게 약간 재미없는 자리예요. 예를 들어. 그럼 누가 하나 가잖아요. 그럼 되게 가고 싶거든요. 나도 가고 싶어. 뭐야, 저 가네.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텐션을 안 만들고 싶어서 끝까지 있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. 사랑이 넘치다니. 저 같으면 그냥 간다고 하겠어요.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서로 구두상 합의를 하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. 가겠습니다. 한 거 해도 되는데 그래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이 마음이 왜 드냐면요. 보통 사진 찍는 사람은 그 프로덕션으로 포함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. 근데 저는 그 프로덕션들의 그 느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약간 가족처럼 같이 모여 있고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끝까지 막 하고 이러는 게.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외부자가 되는 거고
그 1분 1초라도 더 있으면 그래도 내가 뭐 그 사람들이랑 같이 끝나고 밥을 먹지를 않아도 그런 게 서로 간에 좀 생기지 나 않을까 너무 하는. 지금 감탄 중이야. 아 그래? 그러니까 이게 김경솔님의 그래. 스타일이라는 거예요. 그 세계관이라는 게. 아 그게 어쨌든 사진과도 연결되니까. 아, 그럼요. 이 일을 오래 하면서 그 마음을 지금까지 잘 갖고 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간직하고 있는 게. 근데 이게 공연 예술계의 네. 또 특성인 것 같기도 네. 해요. 그 이제 팀으로 다들 꾸려져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니까 그런 아,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지금 계신 곳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클래식 뭐 이런 데는 안 음악은 그렇다. 안 그래요. 네. 그렇죠. 거기는 특히 클래식 음악은 안 그래요. 음. 진짜 개별적인 분위기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잘 없어요. 맞아. 네, 그래서 저도 텐션이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그런 연결감을 프로덕션 단위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연주자랑 연주자. 나와의 연결감으로 음. 조금 바꿔서 노력을 하고. 제가 들어봤었을 때는 별로 퇴근하고 싶은 순간이 없는 것 같네요. 그러네. 아니 아직도 너무 사랑해가지고. 그 있어요. 게스트로 초청할 때는 나도 퇴근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니 보니까 그 자리에 끝까지 있고 싶어하는 이 마음. 아니 근데 그 이 테이블은 진짜 힘들고요. 음. 네, 그리고 거기서 많은 병이 저한테 일어나고 테이블 작업에서 오늘 병이 뭐예요? 뭐 이제 다들 갖고 있는 뭐 목걸이 아, 뭐 이 이런 거 데스크. 손목 다 있고 마음의 병도 있죠. 또 이렇게 기껏 막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했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야. 그럼 다시 해야 돼. 죄송합니다. 네, 그래서 아니 이 두 분이 계신 데서는 저에게 그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어요. 네네. 진짜로. 저희는 그냥 믿고 맡기는. 네, 따로 있습니다. 그런 상황들은. 그래서 그럼 이걸 다시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하고. 네. 아 프리랜서는 약간 우리처럼 우리 회사원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을 퇴근한다라는 의미겠지만 여기는 어떤 프로젝트를 빨리 그쵸. 끝내고 싶은 마음이 퇴근하고 싶은 마음인 네. 것 같기도 그렇죠. 하고. 네. 그렇죠. 정산까지도 안 바래요. 그냥 이걸 끝내자. 이걸 끝내고 내 마음을 털자. 그냥 최종 파일에 이제 최종 이렇게 쓰는 이제 그 최종. 마음을 이상 쓰는 이 마음.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. 생각하지 않아도 돼. 그러면 제발 만약에 최종이라고 말해줘. 약간 이런 말. 이거를 만약에 해결을 못 하잖아요. 그러면 뭘 해도 계속 이게 눌려 있어요. 그게 생각나고 아침에 최장 프로젝트는 어떤 시기? 그거는 요새는 없는데 요새는 그렇게 그런 건 없는데 예전에 초반에 한 1년 걸린 게 있어요. 1년? 네. 어떻게 1년이 걸려요? 찍고 얘기해도 되나요? 근데 얘기해도 돼요. 네, 이거는 뭐 전혀 모르실 거예요, 그분은. 찍고 뭔가를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. 6개월 동안. 잠수? 네. 그래서 이거 그냥 없는 일인가? 그러고 이제 지우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러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메일이 왔어요. 그래서 이거 수정해 달라. 그래서 와 그런 경우가 있구나. 네, 뭐 개인 작업이에요? 네 개인 작업이었어요. 네, 그래서 수정을 해줬어요. 근데 수정을 해줬는데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대요. 근데 그거를 수정을 해서 저는 한 일주일 이내에 보내드렸는데 한 2개월 있다 답이 왔어요. 뭐 해외에 뭐 계세요? 하시는 분이에요? 아니요. 어린 분이었고. 정말 매너가 없다. 네, 그래서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대요. 답장이 왔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요청하신 사항이 제가 하기에 역부족인 것 같다. 내가 환불을 해줄 테니 그냥 너 원하는 대로 다른 데 가서 다시 찍어라. 그랬더니 그럼 드레스 다시 빌려야 되고 뭐 메이크업도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다시 줄 테니까 그냥 딴 데 가서 다시 찍어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돌려보냈어요. 정말요? 네, 1년 만에. 요즘 좀 그거는 심했다. 너무해. 아니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기 싫었어. 그러니까. 네. 와 최악인데?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약간
그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은 그 일정들을 서로 이렇게 딱 그 각자의 타임라인에 딱 정확하게 약속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왜냐면 계속 생각이 나니까 이게 언제 끝나지? 막 언제까지 내가 여기 해야 되지? 약간 기약이 없으면은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음.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이렇게 한 방향에서 오면은 그냥 얘 무시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 방향에서 오면 요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런 비슷한 것들이 여러 방향에서 오면 진짜 일하기 싫죠. 그럴 때는 아 진짜 그냥 취직해서 시키는 일만 하고 싶다. 오.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, 당연히. 뭔가 내가 책임감을 좀 내려놔도 되는 것들. 맞아. 그렇구나. 그래서 고민 엄청 많이 했었어요. 아 그냥 알바할까? 막 단순 일하는 알바할까? 이런 생각을 보고 꽤 오래 하죠. 지금도 해요. 어머 가끔씩. 그런 네. 고민은 저희도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죠? 계속 해요. 네. 물론 그 다른 일을 한다고 내가 안 힘들진 않겠지만 그냥 지금 당장 이걸 회피하고 싶어서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보는 맞아 거죠. 그런 것 같아. 회피하고 근데 싶어서.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꾸역꾸역 참아내고 있는 중인가요? 아니면 어느 정도는 뭐 해소가 돼서 그래도 계속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계속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? 아니면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워라밸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치까지 올라갔다든지. 그 정도까지는 못 갔어요. 못 갔고 워라벨은 그냥 일이 없을 때 그냥 쉼인 지금 저 역대급으로 5월에 한가해요, 진짜로. 정말요? 네. 그러니까 항상 되게 신기한 게 막 사진이 막 올라와. 그래서 그럼 되게 바쁜가 보다 하면 또 그 사진이 아니래요. 왜 올라오겠어요? 그게 끝나서 한가하니까 올라오는 거지. 그렇구나. 바쁜 사람들은 SNS 못 해요. 네. 사진 올라오면 이제 그런 신호로 알면 되겠다. 신호인 거죠. 얘 진짜 심심한가 보다. 저 진짜 안 올리고 싶어 하거든요. 요즘에 많이 오르더라고. 그래서 나는 되게 작업 많이 했네. 아 그리고 그건 있어요.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찍은 게 어떤 결과물이 됐을 때 저를 태그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. 그럼 그때 그냥 뭐 스토리 추가하고 뭐 이 정도지. 제가 올리는 건 아니고 제가 정말 게시물을 올릴 때는 정말 심심하고 마음이 불안해. 뭔가 날 홍보해야겠어.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지금 했던 것 중에 제일 멋있고 잘했던 거 뭐지?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 막 머리 씨름을 하는 거죠. 그러다 그냥도 못 올려요. 생각을 많이 해요. 그치 이거는 일이잖아. 그 SNS. 그치 나의 포트폴리오잖아. 그렇죠. 포트폴리오니까. 뭐 그게 또 좋죠. 일할 땐 또 그 여기는 왜 몰아서 해야 되니까 일을 들어오면 참 장단점이 있어. 회사원과 이 프리랜서 사이에는. 맞아요. 그 불안감에서 비롯된 어떤 것들이 많지. 네. 이게 뭐 여유로 와 지금 나 휴가 같아 쉬는 시간이야 막 이렇게 느껴지면 괜찮은데 아 이렇게 일이 없어도 되는 건가?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12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레귤러함이라는 게 없는 건가? 라는 생각을 하면은 괴로워요 되게.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? 그럴 때는 그나마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좀 해소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뭐 빵을 먹는다던가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 찾아서 그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그러니까 내 삶과 조금 상관없는 삶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뭔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. 아 내가 사는 방식이 이렇게 살지만 않아도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. 각자의 고민이 있구나라고 느끼면 좀 위로가 돼요. 근데 이게 12년을 하셨으니까 네. 이런 비수기도 있다가도 막 성수기도 있고 네. 그런 시기가 이제 반복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것도 언젠간 지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. 이 한가함도 네. 그냥 언젠가는 끝나겠지. 끝나고 이제 난 또 바빠질 거다.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죠. 근데 그게 감히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저기 기관 담당자가 바뀌어서 일이 뚝 끊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배들의 어떤 행적을 봤을 때 아, 저 사람들도 점점 이렇게 일이 사그라드는구나라는 걸 보면 나는 그럼 언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
그러면 난 다른 일을 어떤 거를 조금 미리 해볼까? 자꾸 이런 한가한 시간에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. 그러니까 그렇구나. 직업을 하나로 규정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똑같은 거예요, 사실. 엔잡이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딱 맞는 것 같은 게, 그러니까 뭐 직장도 하나의 그냥 네, 잡 중에 하나, 그리고 뭐 사진도 뭐 하나의 잡 중에 하나,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퇴사하고 그 갭이어의 시간을 1년 넘게 가졌었잖아요. 근데 저도 똑같이 약간 지금 프리랜서가 비수기인 것처럼 마음이 좀 불안했어. 마냥 막 쉬지 못했던 그렇죠. 그럴 것 것 같아요. 같아요. 이거 되게 아까운 되돌아보면 아까운 시간인데 제가 일을 아예 나 안 할 거야라고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렇게 내가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두고 쉬는 타이밍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잔잔하게 불안함이 계속 있긴 했어요. 뭐 어떻게 뭘 해야 되지,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, 약간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저를 잘 알아서 전 그게 엄청 심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겨울에 퇴사 안 하겠다고 한 것도 날씨 영향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춥고 막 밤 길고 이러면 진짜 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이게 사람이 정말 그 불안감이라는 게 모든 걸 갉아먹는 것 같거든요. 사실 어떻게 지나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나마 이제는 우리가 일한 지가 다 10년이 다들 넘었으니까 이제는 저는 그냥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믿음도 있어. 뭐라도 하겠지. 뭐라도 난 잘할 맞아, 것 맞아. 같고 뭘 해도 뭐 어떻게든 하겠지라는 마음이 한 구석에 이렇게 자리를 어느새 이렇게 잡았어요. 이게 어렸을 때였으면 좀 쉽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 못했을 것 같아. 이 회사에만 내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똑같지 않나요? 무슨 일 다른 일 하더라도 자신이 있죠? 그럼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. 이거 분명히 잘 될 거고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거를, 근데 이게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맞아요. 어려워요. 사실. 어려워요. 그래서 뭐 여러 방법을 찾죠.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는,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종교를 갖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렇게 방법이 있겠죠.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살면서 그 믿음이라는 힘을 키우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나 어떻게든 될 거야라는. 그리고 저는 전 직업상 사실 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받는 어떤 도움이 되게 커요. 저는 책을 진짜 싫어하거든요. 1년에 한 권에서 2권 정도 읽어요. 근데 그 한 권은 한 방에 싹 읽어요. 그게 너무 신기한 패턴인데 근데 저는 주로 책에서 어떤 믿음을 얻진 않고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아, 이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들으면서 확신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를 거기서 좀 비교해서 판단해 보기도 하고 또 너무 비교에 빠지지 않으려고도 노력하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 회사를 다니든 뭐 프리랜서를 하든 맞아. 뭐 다른 어떤 거 하든 뭐 계속 일은 하겠지. 그럼요. 이왕 일할 거면은 즐거운 것 하는 게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아마 우리 셋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그냥 재미가 없는 반복되는 일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냥 그쵸. 아마 그 다음에 어떤 이 일 말고 다른 걸 선택한다고 해도 분명히 내가 뭔가 끌리는 게 있어서 그 일을 선택을 하고 또 거기서 좀 잘 하지 않을까. 맞아요. 반복되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정말 내가 재밌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될 것 맞아요. 같아요. 사실. 저는 계속 저는 1화, 2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되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도 와, 내가 하루 중에 거의 반나절 이상을 있는데 그러면 일은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이어야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거든요.
그래서 선택을 한 거였어서 맞아. 네, 제가 앞으로 저는 평생 일을 할 거니까 아마 그거의 기준은 제가 좋아하거나 재밌고 뭐 그런 일들. 물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. 네. 기왕이면 그렇지만 네, 기왕이면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선순위가 우리는 그게 네, 아닌 것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. 네, 돈을 많이 벌려면 엔잡을 더 늘릴 뿐이야. 돈을 벌기 위해서. 같아요. 그러기에는 적금 상품도 지난번에 알려주시고 네. 아 해야 된대요 진짜. 네? 그런 거막 그럼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. 재테크 해야 된대요. 나 요즘에 보는 거 있어. 이따 네. 얘기 좀 해봐요. 자,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도 퇴근하고 싶을까라는 주제로 김경솔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그럼 오늘 함께한 소감, 네,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? 아 그 약간 간증한 느낌이 살짝 나는데. 아 뭐 이거 사실 이런 뭐 밥 먹고 술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이거를 같이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. 뭔가 우리 지금 한 얘기가 누가 어디서 녹화해줬으면 좋겠다, 녹음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이걸 따로 하려니까 뭔가 어색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. 시간 되게 빨리 시간 가죠. 되게 빨리 가죠. 생각보다 괜찮네요. 되게 은근히 우리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준비를 굳이 안 해와도 슬슬슬슬 할 얘기가 이거 많더라고요. 한번 들어봐요. 들어보면 또 느낌이 달라. 아 그래요? 네. 우리 1, 2화도 들었잖아요. 네. 그거 좀 감상평도 좀 얘기해 주세요. 지금 7분 남았습니다. 아 생각보다 두 분이 얘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. 너무 깜짝 놀랐고 저 팟캐스트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진짜? 네, 팟캐스트라는 거 안 해봤는데 틀어놓고 나 혼자 일할 때 틀어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맞아요. 그런 용도에 저희도 맨날 그렇게 들어요. 맞아. 그래서 다른 팟캐스트를 많이 틀어봤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사람이 바이브가 안 맞는 팟캐스트가 진짜 많더라고요. 있어요. 있어요. 나랑 맞는 게 있어요. 근데 너무 좋아요. 일할 때 딱 이런 분위기야. 그러니까 둘이 지금 이렇게 있고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벽 딱 치고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막 둘이 얘기하는데 혼자 괜히 맞장구 치고 한번 뭐 저런 얘기를 해 막 이렇게 됐고 그래서 되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저희가 여러분의 일 친구가 되어드릴게요. 그래서 이게 다음 거를 빨리 듣고 싶게 되더라고요 이게. 어머. 과분한 칭찬이십니다. 진짜. 우리가 프리랜서들의 진짜 도움이 다 많이 다 되는 오세요. 것 같아요. 팟캐스트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. 나는 몰랐어요. 이렇게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좀 뭐 옛날부터도 좀 들었지만 최근에 저희도 많이 듣고 그 얘기를 했지만 약간 유튜브는 봐야 되는 또 그쵸. 게 있어서 좀 이게 팟캐스트는 틀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다가 뭐 얘기한 것처럼 뭐 맞아요. 맞장구도 치고 나도 그랬지 뭐 이러면서 듣기 되게 좋더라고요. 제가 오늘 우연히 녹음하러 오기 전에 책을 잠깐 봤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. 공연 예술은 시간 예술이다. 그래서 발생하는 동시에 소멸되는 예술인데 오늘 오신 게스트 김경솔님이 그 순간, 그러니까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을 기록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멋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너무 과분한 칭찬이네. 맞지. 아유, 맞죠. 소멸되는 이거는 시간을 포착해주는. 그러니까 이건 오늘 얘기해야겠다라고 해서 적어왔어요. 네, 원래 퇴근을 안 하는 김경솔님이지만 오늘은 저희와 함께 퇴근하시죠. 너무 좋습니다. 저도 오늘 같이 퇴근하겠습니다. 안녕.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. 끝! 배고파.